이런 지형이 있다 생각해봅시다. 60, 50, 네. 이런 지형이 있다 치면 이 지형이 등경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 등경사형의 지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구조물을 지으려고 해요. 여기다 건물이 하나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가는데 FFL 이거는 피니시 로어 레벨 바닥 높이죠. 건물의 바닥 마감 높이를 이 경우에는 35.0에다가 맞추려고 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등고선은 60, 50, 40, 30, 20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인데 여기 가운데쯤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고 그 건물의 1층 바닥 높이를 35.0에다 맞추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등고선이 걸려있는 데가 50, 40, 30인데 높이를 35.0에다 맞추니까 이 뒷부분을 완전히 절토를 해서 깎아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단면선을 그어야 돼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A' 방향으로 단면선을 긋고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단면선을 긋으면 이제 단면도를 그려야 되겠죠. 60, 50, 40, 30, 20까지 이렇게 하고 기존 지형이 어떤 모양인가를 이 단면도에다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도선 그대로 내려가서 여기 60, 여기 50, 여기 40, 여기 30, 여기 20 이래서 기존의 단면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건물이 들어가는 선을 또 한번 연결해 봅니다. 여기 이제 단면선에서 건물선하고 만나는 요 지점이죠. 단면선에서 단면선은 요거고 A'에서 건물선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니까 요걸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딱 내려놓고 바닥 레벨을 갖다가 35.5에다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0등고선이 레벨이고 여기가 30이니까 바닥 레벨은 여기 오보다 이거예요. 여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건물의 높이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만들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 지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닥 높이를 35에다 맞췄다 이렇게 되면 이 뒷부분은 흙을 파야 되죠. 그리고 이 앞부분은 흙을 쌓아야 되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절토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딱 보면 이제 바닥 레벨에 맞춰가지고 뒷부분을 확 파야 될 거 아닙니까? 크게 이렇게 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파낸 흙을 앞쪽으로 흙을 이만큼 쌓을 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절토가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절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흙을 다시 쌓아야 되는 성토가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면선을 딱 봤을 때 성토량보다 절토량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절토한 토량을 가지고 성토를 하고 남은 흙들은 갖다 내버려야 돼요. 사토라고 하죠. 갖다 내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존 지형은 등경사로 내려가는 건데 이제 여기가 없어진단 말이거든요. 이게. 그죠? 등고선이 없어졌어. 이만큼 흙을 파버렸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앞쪽 부분에 흙을 쌓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고선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요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뀐 등고선의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60등고선은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흙을 파면서 60등고선이 이 단면선하고 만나는 부분이 뒤로 후퇴했죠. 여기로.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요 흙을 여기서 파버렸으니까 여기가 없어졌단 말이죠. 이게 여기다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번에는 거꾸로 단면선에다가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60등고선이 나중에 이쪽으로 바뀔 거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50등고선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만큼 흙이 깎였으니까 단면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52쪽 뒤로 후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 50등고선도 그대로 다시 수직으로 올려줘서 단면선에 여기에 이제 50이 지나가야 된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 40등고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지형에는 40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단면선하고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가 흙을 깎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단면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40등고선이 이쪽으로 뒤로 후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올려서 40등고선이 이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하고 표시를 하는 거죠. 30등고선은 어떻게 됩니까? 30등고선은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그죠? 지역 원래 기존 지역은. 근데 흙을 쌓다 보니까 30등고선이 단면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이건 앞으로 나왔다고. 그죠? 그럼 이걸 다시 그대로 올려서 30은 이쪽으로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20등고선은 변화가 있어 없어요? 원래 지금 여기 있는데 토양이 이까지는 안 내려왔잖아요. 20등고선은 손댈 게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지형은 이렇게 생겼지만 흙을 뒤쪽을 깎아서 앞에다가 쌓는 바람에 단면선과 만나는 지점이 다 바뀌게 되었고 이 바뀐 걸 갖다 단면선에다 다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기존 등고선과 계획 등고선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 연결시켜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단면을 몇 개를 정확하게 더 꺼본다면 더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지형이 그렇게 복잡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40등고선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40등고선이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40등고선이 여기 있었는데 이 지점에 어디서 끌어와 가지고 40등고선이 이쪽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원래 지형 40등고선이 있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기존 등고선이라고 했잖아요. 등고선의 성질을 이야기하면서 계획 등고선을 실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계획 등고선이라는 것은 흙을 깎아가지고 지형이 바뀌고 난 뒤에 등고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여기가 40은 이쪽으로 돌아가. 50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50등고선이 이게 뒤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50등고선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이 지점을 통과해서 원래 지점이었던 50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 60등고선도 원래 지형에서 가져와서 이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원래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요게 60등고선의 이동입니다. 그 다음 30등고선은 원래는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단면선에서 보면 앞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다시 원래 지형인 30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계획 등고선을 표현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 다음에 마무리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뭐냐면 작업 한계선을 또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작업 한계선이 뭘 뜻하는가 하면 이 단면선에서 보면 우리가 요 지점 위쪽은 기존 지형을 손을 안 댔죠. 또 요 지점 보십시오. 요 지점에서 아래쪽은 기존 지형을 손을 안 댔죠. 요게 요 범위 안에서 공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작업 한계선인데 영어로 하면 work limit이라고 합니다. 작업 한계선. 그러니까 작업 한계선을 요것도 역시 위로 수직으로 그대로 올려서 작업 한계선이 여기까지다. 여기서도 그대로 올라가서 작업 한계선이 여기까지다. 요거 표시해서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작업 한계선은 바운더리를 이렇게 주는데 작업 한계선이라는 거는 60등고선 여기까지는 기존 지형 그냥 왔다가 여기서부터 계획 등고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요게 작업 한계선입니다. 요 지점까지다. 그 다음에 여기도 50등고선이 그대로 오다가 요 지점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작업 한계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등고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30등고선이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요 앞쪽으로 오겠죠. 작업 한계선이 이렇게 와서 30등고선 다시 여기를 통과하고
40등 고선 여기 통과해서 50등 고선 여기 통과하고 60등 고선 여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워크 리밋을 표시합니다. 요까지 해줘야 끝입니다.